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결국 샤이니의 키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박나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키는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돌의 철칙에 대해 아주 확고한 신념을 밝혀왔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대중을 실망시키지 말자. 사회면 뉴스에 나오면 연예인 인생은 끝이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강조해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사회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그것도 박나래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키의 하차 선언과 공식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박나래에게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는 본인의 입으로 무지해서 주사 아줌마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병원이 아닌 사적인 공간, 즉 집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까지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박나래가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던 주사 논란을 최측근인 키가 대신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가 주장하는 무지함에 대해서는 팬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 익히 봐왔듯이 키의 어머니는 36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 즉 의료인입니다. 2008년 데뷔 이후 17년 가까이 활동하며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살가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가 과연 의료 행위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간호사인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문 진료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을 과연 대중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머니가 근무했던 병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정도로 의료계 돌아가는 사정을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알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속사는 어디입니까? JYP YG 하이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회사가 소속 가수의 이런 민감한 의료 문제를 관리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가수가 이를 몰랐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같은 그룹 멤버인 온유의 엇갈린 행보와 해명입니다. 도대체 왜 키는 온유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박나래를 넘어 주사 아줌마와 친분이 있다는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응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키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이 댓글 테러를 받는 와중에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박나래를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추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박나래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불법 시술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며 끈끈한 남매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나래가 다리를 다쳤을 때 키가 집으로 찾아가 요리를 해주고 재활을 돕던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찐친 사이로 발전했던 두 사람입니다. 방송 밖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듯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반면 샤이니 온유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사 아줌마에게 친필 사인 CD를 준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을 받았지만 온유 측은 피부 관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주사 아줌마가 근무하는 서울 신사동 소재의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병원의 규모를 봤을 때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온유 측의 주장입니다. 즉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단순한 호의의 표시였을 뿐이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온유의 해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신사동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은 따로 주사 아줌마를 사적인 공간으로 부르지 않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도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았더라도 환자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믿었고 병원이라는 정상적인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병원에 갔고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다는 온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마 온유는 이 해명을 끝으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키와 달리 방송 하차까지 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키는 온유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사 아줌마와 너무나도 가까워 보이는 사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사 아줌마가 키의 반려견 사진을 올리거나 고가의 명품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 그리고 친필 사인 앨범에 적힌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한테 왜 이제 줬지라는 메시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의료인과 환자 사이를 넘어선 막역한 사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키는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온유와 달리 그 깊은 친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장소입니다. 온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키는 집안에서 만난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공개될 자료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주사 아줌마는 작년 12월 SNS에 키의 반려견인 꼼대 사진을 올렸습니다. 꼼대야, 너 왜 그래?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는 건데? 알 수 없는 내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죠. 이 게시물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장소와 기간 때문입니다.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사 아줌마가 태그하고 사진을 찍은 장소는 명백히 키의 자택으로 추정됩니다. 즉, 병원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10년이 넘었다는 표현은 두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10년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친분으로 집에 놀러 갔을 수도 있고 시술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키는 결국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수도 있었겠지만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혹은 누군가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키는 온유처럼 당당하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모든 프로그램 하차라는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박나래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일뿐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의 애청자이자 샤이니의 노래를 좋아했던 팬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박나래가 매니저에게 행했다고 알려진 갑질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령 지금 제기된 폭로들이 과장되었거나 박나래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응 방식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박나래가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박나래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키 한 사람의 하차만으로도 손해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합치면 상상조차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박나래의 지인들은 사건 초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했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무시하고 강경 대응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주변 동료들까지 줄줄이 하차하게 만들고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박나래 앞으로 6건의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55억 원대 이태원 자택절도 사건과 관련된 추가 고소까지 터졌습니다. 도둑은 잡혔지만
당시 박나래의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를 핑계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개인정보를 받아 경찰에 용의자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박나래와 매니저의 갈등에서 시작되어 샤이니키의 하차로까지 번진 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들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